국민의힘 세종시 의원들이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천안 사직구역에서 감정평가액과 분양가 탓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4년 만에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은 모처럼 다 함께 체육활동을 하며 행복과 추억을 가득 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 원도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중앙시장 인근의 사직구역에선 얼마 전 발표된 감정평가액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조만간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사직구역입니다. 2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아파트 765가구와 오피스텔 168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종전자산 평가액과 비례율이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절반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통보된 감정평가액은 평당 270만 원에서 500만 원 초반인데 주변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100만 원으로 다른 곳보다 비싸 불만이 높습니다. 요 주변에 요 아래 작년 재작년에 1,000만 원대 매매가 됐는데 이게 지금 종전 가격이 여기 17만 원 나오는데 거기에 반 수준도 안 되는 가격이다. 천안 역사 징계 축의 GTX 시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 등 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사업 이익률을 뜻하는 예상 비례율이 100.5% 정도라서 사업 구역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도 평가액에 2억 원을 더 보태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조합원 150여 명 가운데 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평가 재조사와 분양가의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천안 지역 외의 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 재조사와 조합원 분양가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의 출자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 보상금이 아니라며 비례율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은 그 사직구역 일단의 구역 내에서 출자 비율을 추후에 부담을 하든 돈을 더 받든 그 출자 비율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비율도 계속 바뀌고요. 이어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설명회를 열어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이슈를 불쑥 꺼내든 것을 두고 세종시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개헌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제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과연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깜짝 제안한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와 대통령 제2지무실이 건설되고 난 뒤에 개헌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안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에선 아무런 계획과 협의 없이 즉흥적이고 선언적으로 이뤄졌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지역 정치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할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 세종의사당의 국회규칙 통과를 조속히 요청하는 것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최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소희 시의원은 이번 최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온 이전 제안과는 다르다며 세종시 차원의 개헌 관련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통해 결정을 할 것이고 추진 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역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의 정식 협의 절차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실제 최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수도 개헌 제안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던지기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시장님이 그냥 머릿속에 든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이슈. 과연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군 이전 평택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보상비 증가 등의 이유로 기재부와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즉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가 먼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평택시 등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범위를 아산시 등 주변 피해 지역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법 개정 촉구에 나선 충남도. 지난해 10월 개정법 발의에 이어 지난 3월 정치권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충남도는 동일한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불평등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또 국방위원회, 국방부, 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보상비 증가 등의 이유로 기재부와 국방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먼저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부 부처와 소통 결과 법 개정 이상의 대안 사업을 제안받았다며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 추진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까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군기지 피해 조사 및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의 세종보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최 시장은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보를 상시 개방한 후 수위 감소 등으로 인해 수생태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금강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친수 공간으로 시민 삶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금강을 2025년 개최 예정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주요 공간으로 구상 중인 만큼 박람회 성공을 위해 환경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이를 위한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행복도시의 독창적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과 조선 왕조실록 등 18건이 등재돼 있고 아태 지역 목록에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6건이 등재돼 있습니다. 김미성 아산시의회 의원이 제24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e스포츠 산업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산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망한 IT 기업들이 몰려있고 신규 고용만 279명을 창출해낸 충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와 글로벌 게임센터, VR, AR 제작 거점 센터에 예산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벌써 4개 IT 기업이 아산시를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아산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IT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4년 만에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다 같이 체육 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은 서로 화합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공을 서로 힘을 합쳐 빠르게 이동시키는 슈퍼볼 릴레이. 통통 튀는 공에 마음먹은 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천천히 호흡을 맞춰봅니다. 삐걱대던 움직임은 어느새 하나처럼 움직이고 승리의 순간에는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게임은 홈팀의 승리! 표적을 향해 공을 던지는 선수들. 표적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 집중 또 집중합니다. 다 함께 신나게 뛰놀면서 모처럼 장애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이제 좀 많이 완화돼서 이렇게 좋은 명랑운동회라고 이렇게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이 주최한 한마음 명랑운동회입니다. 평소 다 같이 모여 체육 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한 대회로 아산 지역 장애인과 가족, 활동 지원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운동회가 개최된 만큼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서로 장애는 틀리지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서 다 함께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랑운동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다 함께 웃고 뛰놀며 행복과 추억이 가득한 하루가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천안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임산부로 지역 화폐로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일인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비는 천안 지역 택시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오는 17일 세종시 이응다리에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립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제품 판매전과 함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과 로컬푸드 장터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과 나눔 등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그림과 초성 글짓기 작품 전시회도 열려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중 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방상점가 상인들을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년째 배방읍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정혜정 씨. 요즘같이 어려운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야채값 고기값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참기름, 식용유 모든 게 다 올라 버리니까 버팀목이 돼준 건 바로 배방상점과 상인회. 서로 힘든 점을 공유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렇게 견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잘 견디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의지들을 서로 많이 하니까. 상인들이 주체가 돼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리고자 만들어진 배방 상점과 상인회. 지난해 7월 정식으로 상점과 등록까지 마쳤고 현재 93개 상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기부의 전통시장 첫걸음 공모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위생과 안전은 물론 상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방 상점과 상인들은 그 위생하고 그 철저하게 청결하게 그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며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키즈 프리마켓을 여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동행축제에도 참여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몇 분 되셨던데요, 저희도? 다들 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인들의 의지가 크다는 겁니다. 걷기 대회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서 좀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저희가 상인회를 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배방 상점과 아산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도약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항상 같이 해서 정말 여기 그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배방 상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경기도 한의학 전담부서 설치를 안건으로 올린 도민청원이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추후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가 10수년 만에 구청장 공백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지연과 무산 우려 속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재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췄는데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일부 건축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돼 공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시공사와의 계약이 파기된 현장도 있습니다. K-팝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이 지역에서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BTV 연중기획 선한 이유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버스킹을 다니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 등과 함께 지속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을 위해 노래하는 임대건 씨를 만나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간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 이게 버스킹의 매력이 아닌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지역에서 작은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작곡과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임대건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부터 좀 진로를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음악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배우를 전공을 하면서 그렇게 예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셔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그게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더라도 너가 이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주변의 반대를 항상 모두가 느낄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 전체가 다. 서울에서 배워서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때 제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아, 네가 드디어 포기를 하려나 보다. 근데 이제 포기가 아니었죠. 지역에 내려왔을 때 뭐 지역에 있는 후배들과 같이 한번 해보자. 서울 올라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이제 부모님 등골 막 이렇게 휘어가면서 서울에 있을 필요 없다.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시작을 다시 했죠.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버스킹이나 거리 공연이 되게 일상적이었어요. 하루 일과 뭐 루틴 같은 거였는데 지역에 내려오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문화 자체가 없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뭐 어때? 우리 음악하는 사람이 어차피 남들한테 들려주려고 노래를 하고 뭐 춤을 추고 하는 사람들인데 길거리 뭐 어때?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화 자체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초반에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는 뭐 이래서 지역이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냥 표현하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둬야 되는데 돈도 못 벌어, 막 음향도 안 좋아, 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다 보면은 결국 못하는 문화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뭐 시끄럽다 경찰 부르시고 이런 문화가 반복되다 보면은 아 여기서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래도 요즘엔 또 코로나 끝나고 다시 스멀스멀 또 나오고 있는 이제 거리에 시인들이 있으셔가지고 전 요즘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일단은 지역 아티스트라는 좀 편견과 선입견이 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못하니까 지역에 있지라는 그런 선입견이 일단은 되게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프라가 되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역은. 서울은 조금 더 이런 뭐 서브컬처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자원도 되게 많은데 천안은 이제 그런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그렇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고 많이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과의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서울에 가지 않으면 내가 예술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그냥 내가 예술을 하고 싶고 근데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지금 지역에서 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씬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 놔야 그 서울이라는 무대는 경쟁의 무대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기회의 땅이 아니에요. 서울은 전 세계를 또는 전국을 상대로 경쟁을 하려면 경쟁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역에서 최소한의 기회의 장은 열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활동을 멈춘다면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활동을 멈추거나 다 서울로 가신다면 더 심해질 거예요. 표현이다. 제 음악이 다 그래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제가 느끼는 뭐 순간들이나 되게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을 그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걸로 전달을 하든 뭐 연기로 전달을 하든 음악으로 전달을 하든 나를 표현하는 그 매개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장르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힘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누군가는 저를 보고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산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안겨줬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만큼 모두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더욱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